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사이다입니다. 오늘은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아이들 어떤 의미인가요? 정확히 표현하면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이야기입니다. 학교 다니다가 그만두는 아이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저도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왔지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자신을 언스쿨러라고 말하는 김하은 작가 에세이가 있어요. 나는 내가 될게, 너는 뇌가 되어줘. 중학교까지만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이 책 속 안에 진솔하게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에세이를 읽고서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관심을 가져야 하는 많은 아이들이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학교 밖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또 제가 나름 조사한 과정의 내용도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퇴하는 아이들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약 14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았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률에 의해서 2015년부터 3년에 한 번씩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제 2023년도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실태 조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23년 실태 조사는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와서 21년 실태 조사가 지금은 최신이에요. 21년도 조사를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는 시기가 고등학교 때 56.9%로 가장 많았고요. 중학교 27.3%, 초등학교 15.8% 순이었어요. 저는 초등 시기는 거의 없을 줄 알았는데 실태 조사에 참여한 3,291명 중에서 15.8%가 초등 시기에 자퇴를 했다고 해서 좀 놀랐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이들이 자퇴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학교를 그만둔 이후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게 학교를 다니는 것이 의미가 없었기 때문으로 응답한 게 가장 많았어요. 무려 37.2%. 그 다음으로 이제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였는데 이게 29.6%였어요. 그 밖에 심리 정신적인 문제, 검정고시 준비, 공부가 싫어서 특기 살리려고 학교 분위기가 맞지 않아서 학교 친구와 문제 등등이 이제 순위로 이어졌어요. 보통 우리는 학교를 자퇴하는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럴 거라는 편견이 있는데요. 그보다는 60%가 훨씬 넘는 아이들이 지금 현 학교 시스템에서 의미를 못 찾겠고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지 못한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자,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라는 게 상당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가장 자아와 내 자신과 연결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학교 교실이라는 공간이 우리 아이들의 자아의 어떤 내적 동기나 기쁨, 충만함, 열정 등을 고취시키기엔 정말 부족한 현실이라는 게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응답에서 보여진 거죠. 특히 고등학교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 답변 중에서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가 가장 높았다는 것. 초, 중학교 연령대에서는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았고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학교 밖에 있고요.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에서 그래도 그런 지원이 있다라는 걸 처음 알게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꿈드림이라고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전국에 200개가 넘는 센터가 있고요. 이곳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종합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으로 상담 지원, 교육 지원, 직업 관련 체험 및 교육, 자립 지원 등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건 교육 지원과 자립 지원이었어요. 교육 지원은 검정고시 준비나 상급 학교 진학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자립 지원은 건강검진이나 급식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보통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급식을 먹잖아요. 학교 밖 아이들은 이 센터를 통해서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실질적인 도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급 학교 진학 관련해서는 청소년 생활기록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생활기록부가 없어서 대입 수시 전형에서 무척 어려운 상황인데요.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학교 생활기록부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그걸 반영하는 학교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반영하는 대학 수시 전형의 폭이 좀 더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서울런이라고 하는 청소년 지원 플랫폼이 있다고 하는데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게 플랫폼이에요. 유명 인터넷 강의 사이트를 골라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고요. 이건 서울시 거주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게 아쉽긴 한데, 이제 서울시 거주 6세에서 24세의 어떤 수급권자, 사상의 계층, 소득기준 대상이나 어떤 다문화 가족, 법정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 청소년이라면 가입할 수가 있고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도 가입 조건이 된다고 해요. 이제 여기서 검정고시나 수능시험 등 유명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으니까요. 온라인 수강료를 현저히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공교육은 아닌데 대안학교에 가는 아이들도 있죠. 공교육이 아니지만 대안학교에 가볼까 하고 고민할 때 뭘 고려해야 할까요? 대안학교는 정말 다양합니다. 이 말은 우리 아이에게 잘 맞는 곳을 그냥 어떤 인터넷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직접 가보고 입학 설명회도 듣고 재학생에게 물어보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학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대안학교가 어떤 기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라면 뭐 환경도 좋을 거고 시설도 좋을 거고 이렇게 학교가 학비에 묶이지 않은 채 자율적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짤 수 있으니까 가고자 하는 대안학교의 재정 자립도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해요. 개인적으로는 입학 과정이 어떤지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학교는 그냥 서류만 넣어도 입학이 가능한 곳이 있고 어떤 학교는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면접까지 철저히 보는 곳이 있어요. 입학 과정에서 그 학교의 이념과 방향성에 적합한지를 살펴보는 거죠. 초등 시기에 이 또 청소년 시기 정말 중요한 기간이죠. 대안학교를 고민한다면 꼭 충분한 고려와 숙고의 여유를 갖고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홈스쿨링이라는 것도 있죠. 개인적으로는 초등 시기에 홈스쿨링은 권하지 않아요. 이 홈스쿨링을 하더라도 꼭 또래나 비슷한 연배의 아이들과 만나는 자리를 해주는 건 필수입니다. 초등 시기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절대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벗어나는 속도를 가속화해 주는 게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홈스쿨링을 하든 학교 밖 청소년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든 꼭 공동체를 배우는 기회는 적극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초등 시기에는 필수예요. 학교 밖 청소년 중에는 부모님과 상의해서 지지를 받는 아이도 있겠지만 가출 청소년도 있죠. 학교 밖 가출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이 있어요. 청소년 쉼터라고 하는 곳이에요. 가출 청소년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무료로 숙식과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역별로 있고요. 인터넷에 청소년 쉼터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그곳에 머물면서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요. 상담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쉼터에 따라서 단기, 중장기로 머물 수 있는 곳이 달라요. 단기는 3개월 정도 머물 수 있고요. 2번 연장해서 9개월까지 머물 수가 있어요. 그 이상은 중장기 청소년 쉼터로 이제 연계가 돼요. 24시간 오픈되어 있고요. 전화를 통해서 신청하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가출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헤매지 말고 꼭 전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전국에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청소년 쉼터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개인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 전화를 거시길 바라요. 아쉬운 거는 가출 청소년이 직접 가까운 청소년 쉼터를 찾아서 전화를 해야 한다는 게 좀 아쉬운데요. 전국 청소년 쉼터 대표 전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 대표 전화를 하면 거기서 이제 각 지역별로 가까운 곳을 연결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 3시 이렇게 위급하게 가출을 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화를 하면 안전하게 청소년 쉼터로 데려다 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반 학생이 저는 중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말을 해요. 중학교는 뭐 안 갈래요. 아니면 가도 금방 자퇴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담임 입장에서 무엇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 일단 아이를 보고 답변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아이인지 아닌지를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그걸 뭘 보고 고민하냐면 성실성을 보고 고민할 것 같아요. 너가 너 방 정리를 스스로 하는지, 너의 용돈 관리를 잘 하는지, 공부가 아니라도 뭔가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했던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볼 것 같아요. 만약 내가 내 방 정리를 스스로 하고 내 용돈 관리도 스스로 하고 뭔가를 꼭 공부가 아니라도 계획하고 실행하고 성취한 경험이 있다면 저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학교 밖 선택에 대해서도 기꺼이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단 자신의 성실성을 먼저 갖추고 나서 그런 고민을 해보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다시 언스쿨러 김하은 작가의 에세이 나는 내가 될게 너는 내가 되어줘 이 책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응원하면서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초등사이다 오늘도 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뚜벅뚜벅 걸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